힐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캠프의 홍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새 불멍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뭐 햇살도 굉장히 따뜻하고 오늘은 또 바람도 없고 이게 겨울 캠핑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따뜻한 날씨입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날도 혹시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캠핑을 가서 피칭을 할 때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바람이 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빠른 피칭입니다. 장박지가 아닌 이상은 그나마 겨울 캠핑에서는 조금이라도 빠른 피칭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빨리 완성시켜주고 힐링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지난번에 갖고 나왔던 캠프밸리의 500회를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500회 60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600이라 길이가 6m인 거실형 텐트이고 오토 텐트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더니 캠프밸리 제품이 상당히 마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캠프밸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제품을 꺼내놨어요. 근데 꺼내다가 좀 풀어져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일단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는 폴리 150D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게 특징인 것 같고 가방 자체가 그리고 일단 굉장히 크고 두껍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잘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양쪽으로 그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다.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페케 400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 약간의 그 패드 형태로 받쳐져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느낌인 거죠. 약간의 루프백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다. 하단에서 올라오는 냉기나 습기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눈밭에서 올려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두툼해요. 눈밭이나 물에서 살짝 올려놔도 바로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툼한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측면에 보면 여기 그립을 할 수 있는 손잡이도 플라스틱 형태로 단단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퀴도 상당히 잘 굴러가는 그런 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바퀴가 달려 있다는 거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루프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상단만 덮어주는 형태,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전체를 덮어주는 형태 플러스 뭔가를 도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지퍼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루프, 풀루프, 그렇게 해서 2가지를 준비를 했고, 요게 상단만 덮을 수 있는 루프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부에 실버 코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의 상단만 덮어주는 형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이라인은 같이 묶여져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두꺼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팩이 굉장히 두툼한 팩이 들어 있습니다. 대략 길이는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두툼한 스틸 팩이 들어 있다. 근데 길이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길이가 30cm 정도 혹은 25cm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다수가 들어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루프 있죠. 루프 안에도 가이라인도 있고 팩도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단 챙겨주는 소모품을 조금 신경을 썼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퍼 체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TPU도 하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팩이 또 있는데 요거는 지금 풀루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팩입니다. 요것도 대략 길이가 20cm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꺼내지 않았는데 이쪽 루프에도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확인했거든요. 대략 길이가 20cm 정도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풀 루프를 체결을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마도 업라이트 폴 같아요. 업라이트 폴하고 가이라인이 이 안에 동봉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스틸폴 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스틸폴이 보면은 약간 쇼코드는 스틸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조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스틸폴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도 약간의 그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길이는 2m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두 개가 한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이라인도 요게 딱 맞게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카키 색깔이죠. 그리고 풀플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풀플라이 구성은 5.2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150D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내부에 실버 코팅이 적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루프하고 약간의 두 개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아마 4계절용이다. 그리고 이쪽 거는 3계절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살짝 해봅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대략 이제 무게는 절반 정도 나가요. 이쪽 약간의 그 하프 루프라고 할까요? 요거는 지붕만 덮어주는 루프는 2kg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얘는 5kg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뭔가를 도킹을 할 수가 있다. 이제 하프 자체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지붕만 덮어줄 수가 있고 심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한 캠핑을 즐길 때는 이 제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3계절이면 봄, 여름, 가을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야외에서도 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때는 조금 더 심플한 구성으로 설치를 한다. 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또 4계절로 넘어갔을 때는 겨울이 포함이 되게 되면 공간이 조금 더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마도 요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본체에 보면 폴도 있거든요. 폴까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라운드 시트의 모서리 부분인데 여기가 약간 재밌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양쪽 끝을 묶어서 약간의 그 욕조 형태로 올렸고 그리고 하단에 이 탄성고리 그리고 상단에도 탄성고리로 이 후크가 있어서 뭔가를 걸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약간의 욕조 형태를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고 여기도 뭔가 걸 수 있는 탄성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품의 사이즈는 600에 300 그리고 높이가 2m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공간을 제공을 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약간의 욕조 형태의 그 사각형 마무리 모서리 부분은 당연히 모든 포인트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동일하게 그리고 이 중간에 근데 여기 뒤집어 보니까 여기에도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말 그대로 욕조 형태를 이렇게 유지시켜 줄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있고 저쪽 그리고 뒤에도 두 개가 있어서 총 4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동일하게 욕조 형태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요거는 좀 독특합니다. 일단 설치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을 한번 올리고 준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일단 텐트를 자립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오토 텐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여기서 다리만 펴주면 끝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토 텐트는 설치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천장이거든요. 지난번에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요번에는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기선, 막 커넥터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LED 라이트를 연결해주는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커넥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뒤쪽에 여기 텐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보면 여기 폴대 있죠. 여기에 LED가 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화살표를 표시해 둘 텐데 여기 포인트에 보면 하얀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폴대 내부로 여기에 LED 등이 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폴대 내부에 이렇게 하얀 색깔로 LED가 되어 있어요. 이거 저도 지난번에 보고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빛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스킨도 상단에 하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빛이 반사가 돼서 안쪽까지 빛이 들어가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폴 끝 있죠. 사실은 여기 끝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스킨은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얀 색깔이 전체적으로 빛을 발해 줄 거라는 거죠. 이 포인트는 상당히 신기합니다. 오늘도 여기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여기 확인을 못 했거든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오페케는 지난번 오페케와 약간 다른 포인트는 있어요. 있기는 뭐냐면 이 다리만 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제품은 다리를 펴주고 약간의 폴을 조금 조립을 해 줄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다리를 쫙 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락이 있는 데까지 다리를 쭉 펴주세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제품의 자립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체결이 되면서 딸깍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게 잠김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요걸 눌러줬을 때는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이 자립은 됐어요. 근데 사각형 형태로 자립이 됐고, 요게 사이즈가 300에 300의 사이즈로 자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 150, 뒤쪽 150,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스틸폴 2개, 그리고 여기에 하나 추가로 들어가는데, 요게 아마도 듀랄의 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듀랄의 폴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마도 파이버글라스 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아마도 랩핑이 되어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결을 해서 완성을 시켜 줄 거죠. 근데 요거를 체결할 거에 보면은 여기 플라스틱 형태의 뭔가 틀이 있거든요, 잡아주는. 요게 바로 아마도 이 폴을 연결시켜 주는 듯 보입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얼기설기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폴을 더 단단히 잡아줄 듯 보이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마도 여기 스틸폴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듀랄의 폴을 연결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슬리브 구간에 듀랄 폴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플라스틱 여기 잡아주는 형태를 체결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체결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체결을 시켜주는데, 여기가 아까 탄성고리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그래서 체결이 그렇게 막 엄청 빡세다, 힘들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틸폴도 연결을 시켜주고요. 근데 여러분, 살짝 반전이긴 한데요. 왜냐면 제품은 분명히 원터치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폴 조립이 있다. 요거는 살짝 반전이지 않나.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살짝 반전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된 이후에는 이게 당연히 텐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스킨을 펼치고 팩다운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팩다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팩다운을 진행을 할 때는 모든 지퍼를, 출입구 지퍼를 닫고 진행해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퍼 잠궈 보니까 한 2번 찝히긴 찝히는데요. 여기 하나 팩다운 고리가 있고, 여기 내부에 보면은 팩다운을 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는 탄성 포인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 위치를 잘 잡고 반대편에 팩다운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팩다운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팩다운이 잘못되면 나중에 한번 옮길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살짝 선을 긋기로 하죠. 그래도 뭐 위치가 나쁘지 않게 일단 나오는데요. 이렇게 팩다운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은 형태로 팩다운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폴도 넣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반대편인데 팩다운을 진행할 때 아시죠? 저쪽 길이를 보고 당겨서 팩다운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팩다운을 진행을 해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기본적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캠프밸리의 500회 600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600에 300, 그리고 높이가 2m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토 텐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에서 약간의 추가 폴을 그리고 팩다운을 진행하는 형태로 제품을 설치를 완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에 오토폴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LED 랜턴이 뻗어 나오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틸폴로, 그리고 이쪽 뒤쪽도 스틸폴로 되어 있지만 듀랄의 폴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을 말씀드리지만 중앙에 보면은 메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도, 환기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될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측면에도 윈도우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부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보면은 지금 스커트가 외부에도 있는데 내부에도 있다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밀착감이 굉장히 좋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듀랄의 폴, 그리고 그 폴을 연결하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탄성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스틸 폴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하단에 보면 여기도 팩다운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토폴, 그리고 여기는 일자 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설치한 폴이죠. 그리고 기본 팩다운 고리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포인트는 없어요. 그리고 박음질은 꼼꼼히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스커트 길이 보이세요? 스커트 길이도 일단 대략 한 25cm는 돼 보입니다. 스커트 길이도 25cm 내외로 보이고, 그리고 밀착감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쪽 옆에까지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스커트 밀착력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윈도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안쪽에서 한번 열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가이아웃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외부 환경이 악천후일 때도 제품을 잘 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아웃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정면 쪽 있죠. 여기에서도 가이아웃 포인트가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 가이아웃 포인트도 사면에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벤틸레이션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요거는 탈부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었다가 부착하는 형태로 벤틸레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상단에 있는 거 고리 포인트 같은 데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뭐냐면 저 예전에 몰랐었거든요. 여기다가 가이라인 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쉽게 잡고 여기를 이 지퍼를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립을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앞뒤로도 모두 다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퍼가. 그거는 당연히 일반 패널이 있고 내부에 메쉬 패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벨크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밀착감 있게 잘 접착이 된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어부터 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와,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머드 스커트가 있는데 여기 스커트가 또 있어요. 내부 메쉬에도 스커트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기본적인 이너 스커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도어 패널이니까 스커트가 두 겹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본 패널에는 하나의 스커트가 되어 있고 이너 스커트가 안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스킨도 팩다운 고리도 탄성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틸링이 있어서 업라이트를 할 수도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개방감이 조금 더 살아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메쉬까지 한번 열고 제대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퍼 풀러도 약간 야광 형태로, 그리고 U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눈에도 잘 보이고, 그리고 손에 딱 잡기도 좋고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메쉬하고 일반 패널을 따로따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일단은 천장 높이가 스펙에는 2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서 봤더니 2m보다는 조금 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살짝 해봐요. 어때요? 여기 내부 상단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스킨을 정리할 수 있는 토글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지퍼 체결 방식으로 여기를 열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보면은
여기 하얀색 스킨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로 그 랜턴의 빛이 약간 반사돼서 들어올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 근데 일단 열면 개방감은 상당히 좋다.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빛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파워 케이블이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슬리브 라인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고 이 끝에 USB-A 타입으로, 그리고 여기에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 주머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 배터리를 넣고 제품을 작동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폴에서 LED가 반짝거리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메인 랜턴보다는 보조, 은은하게 간접등 정도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다는 거죠. 근데 광량 조절이 되진 않고 불빛이 변하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틸레이션, 그리고 여기는 보면 윈도우 포인트, 이렇게 지퍼 체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면 상단에 토글 포인트로 한 포인트 이렇게 엮어 줄 수 있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포인트는 상당히 지금 밀착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깊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잡아줄 듯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 펄럭거릴지는 좀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여기 벨크로가 여기하고 여기 중간쯤에 하나씩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내려서 여기를 약간 벤틸레이션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윈도우 포인트니까요, 요거를 빼서 이렇게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특별히 하단에 이걸 제품을 고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버클이 여기도 있거든요. 버클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벨크로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뭐 당연히 그 중에 이너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벨크로가 여기저기 포인트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반대편에도 벨크로가 상단에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너를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로 아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단에 원래는 그라운드 시트나 바닥이 없는 약간의 쉘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지퍼 라인이 있어요. 지퍼 라인이 있고 저기 반대편에도 똑같은 형태로 지퍼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면 버클이 있으니까 이너를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뒀잖아요. 그 그라운드 시트를 저기다가 체결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포인트 있죠. 측면 포인트. 여기하고 여기 바닥에 보면은 고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욕조 형태로 높이를 만들어서 저쪽 끝에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바닥과 그라운드 시트에 약간의 그 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결은 되기는 했는데, 그리고 욕조 형태로 된 건 맞긴 한데 약간 뭔가 2%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형태를 보면 이 틀이 완벽하게 욕조 형태로 꺾여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요거는 이 포인트에서 엮어서 약간 꺾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살짝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 하단에 가이드 웨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품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주는, 제품의 틀을 잡아주는 가이드 웨빙이다. 근데 요거는 탈부착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라운드 시트를 제거를 한 모습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부 사이즈는 600에 300입니다. 스커트가 이중으로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뭐 이제 찬바람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조금 더 막아줄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벌레가 들어오는 것도 조금 더 막아줄 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여기 출입구인데 여기 보면 하단에 팩다운 고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제품의 텐션감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약간 흐느적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팩다운 해주면 어때요? 각이 딱 잡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루프거든요. 예, 풀루프를 한번 체결을 해볼 건데 이 실버 코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은색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고 심실링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루프를 한번 체결을 해볼 건데 지금 앞쪽에 2개 폴에 연결을 해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뭐 예, 넘겨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죠.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벤틸레이션인데 거기를 딱 덮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 포인트 하나가 아까 기본 피칭을 할 때 이 앞뒤로 있죠. 앞뒤로 간격이 팽팽하게 벌어지지 않으면은 여기가 처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눌리면서 처져요. 그럼 나중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고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루프를 아까 처음에 제가 넘길 때 있죠. 여기 폴 있죠. 여기 폴에 보면 여기 벨크로가 있어요. 약간 지금 당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부에다가 벨크로를 좌우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스킨을 넘겼던 거죠. 일단 색상 자체가 진한 카키 색깔이라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여기 고리가 있어요. 탄성끈하고 고리가.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일자 핀 있죠. 핀 있는 스틸링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루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루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지퍼 라인이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본체도 내부에 지퍼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TPU를 걸 수도 있어요. 이 제품에는 차량용 커넥터가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끝에가 일자 형태로 생겨서 차에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라면 어떤 텐트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아무튼 베스티블도 걸 수가 있고 차량용 커넥터도 걸 수가 있다. 그렇게 확장 공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내부에 보니까 확실히 하나 더 덮어주니까 벌써 차광도 더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두워졌어요. 네,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를 이쪽 팩다운 고리에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여기 팩다운을 제가 아주 밑에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를 따로 팩다운을 진행을 해 줄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팩다운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단하게 당겨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본체 설치할 때 올리고 같이 설치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루프가 밀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원래 하나의 스킨이었던 것처럼 밀착감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조금 쭈그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조금 약간의 그 차광이 더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빛이 더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가 차광 효과를 상당히 많이 올려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단, 그리고 여기 측면, 그리고 여기 이 색깔이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죠. 여기가 루프가 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루프의 도어 패널은 덧댐 처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퍼를 한번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패널 자체에 팩다운 탄성고리도 다 있고 지금 스틸링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팩다운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만들어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업라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광 효과가 더 좋겠죠. 여기 실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스킨보다는 차광 효과는 올라갈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 요거 아까 보면
업라이트 폴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업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말고 출입구 쪽으로 한번 업라이트를 한번 측면으로 업라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때요 여러분? 저 보이세요? 요런 형태로 메쉬 형태로 개방감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메쉬가 이렇게 이쪽 지퍼 열리고 이런 게 아니고 U자 형태로 끝까지 지퍼 체결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퍼 체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밀봉시켜준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도 당연히 하단의 스커트는 또 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업라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사실 이거 업라이트 폴은 요거 있죠, 플루프에 들어있는 거라 정면 쪽에서 업라이트를 하는 건데, 오늘은 요 폴을 가지고 이 측면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측면 업라이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스토퍼 있는 부분 있죠, 스토퍼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그리고 하단을 팩다운을 하고 위쪽에서 길이 조절을 해주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포인트는 팩다운이 다 진행되고 나도 길이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팩다운이 되고 나도 길이 조절을 상단에서 해줄 수 있다, 이 느낌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거죠. 날씨가 여러분 계속 흐렸었는데 지금 사실 살짝 날씨가 올라왔습니다. 뭔가 흐린 거에서 살짝 밝은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걱정되거든요. 비 오고 눈 올까 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신경 쓰이는 것 때문에 이게 웃으면서 리뷰가 안 되고 살짝 표정이 굳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쟤 맨날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리뷰해,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업라이팅을 해보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요? 출입구에 시야 확보도 더 되고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퍼 체결 방식의 TPU를 연결을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일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퍼 체결 방식이라 깔끔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기까지 스커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게 티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위아래를 제가 알기로는 부착을 하는데 여기는 재봉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위아래를 하얀 색깔로 재봉 라인이 들어가 있다, 그런 포인트가 약간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되고 밀착감도 나쁘지 않다, 지퍼 라인도 굉장히 편하게 위아래로 당길 수가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도 보면은 팩다운을 할 수 있는 고리 포인트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퍼가 벌어지는 포인트는 잡아줄 거라는 거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딱히 벌어지겠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바깥쪽 풍경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커트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도 꺾어서 이너 스커트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상단에는 조금 아쉽게 고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밀착감은 굉장히 좋아서 나쁘진 않은데 혹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약에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오디움 자석 있죠, 자석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위에 뭐가 없어서 좀 깔끔하긴 한데 조금 그래도 아쉽다, 고정하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캠프밸리의 500K600 모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 텐트이기 때문에 설치가 편하다,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근데 의외로 제품에 양쪽으로 폴을 따로 설치하고 팩다운을 해줘야 자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약간은 아쉽지 않았나.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오토 텐트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스커트가 이중으로 돼 있다는 포인트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서도 천장에 열리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통풍, 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할 거다.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또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랜턴을 내장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는 아마도 저녁에 은은한 불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만 더한다면 제품을 확장성은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다. 이 포인트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그라운드 시트에서 약간 그 하단에 약간 욕조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 포인트가 약간 그 어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기본 팩다운 포인트에 이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웨빙 포인트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필캠, 질캠, 홈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끝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프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활용성에서는 아무래도 확장이 가능한 지퍼 체결이 가능한 풀 루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